정말 근사한 안과, 증상에 따른 감별 진단,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눈에 아프거나 또 눈곱이 나거나 눈의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의학박사 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증상, 눈에 대한 증상이 많죠. 가렵다, 아프다, 눈이 찌른다, 안 보인다, 침침하다, 그리고 커튼이 쳐지는 것은 안 보인다, 눈에 불이 번쩍인다. 눈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에만큼 많은 증상을 가진 장기가 없어요, 사실은. 눈에, 이 작은 눈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많은지 또 모릅니다. 이 작은 눈 아래 무엇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우리 머리에 신경이 12개가 있어요. 12개. 12개 중에 눈에 관련된 신경이 몇 개가 있을까요? 6개입니다. 우리 뇌 신경 12개 중에 반이 눈에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눈은 아주 민감하죠. 전신 천량, 안구 900량. 우리 몸이 천량이면 눈이 900량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눈에 빨리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증상에 따른 감별 진단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증상, 제일 많은 게 뭐죠? 시력장애. 눈이 침침하다, 안 보인다. 안과에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눈을 찡그린다부터 많지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책을 못 읽는다. 글자판을 못 본다. 어른들은 또 눈이 침침하다. 다 눈이 침침하다 말해요. 침침하다. 충혈, 눈이 빨갛다. 눈이 아프다. 눈이 쑤신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눈이 피로하다. 책을 조금만 보면 눈이 피로해요. 눈이 아파요. 눈꺼풀이 처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 처지는 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꺼풀이 부었어요. 벌레에 물렸거나. 갑자기 한쪽이 시야가 안 보여요. 시야결손. 복시, 2개로 보여요. 2개로. 그죠? 날파리가 눈에 떠다니고 왔다 갔다 해요. 날파리죠. 마비가 되어서 눈에 머리가 이렇게 빼떠름하게 그런 해요. 이 10가지 증상으로 안과의 질환들이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눈이 각막과 함께, 눈의 서정체와 함께, 홍채와 함께, 이 부분은 동공이죠. 이 뒤에 망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망막의 가장 중심은 황만이죠. 황만. 빛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각막과 동공과 또 수정체와 함께 망막에 상이 맺어지는데, 망막 상 중에 가장 중심이 어디라 했죠? 황만. 황만에 맺어진 상의 그 시각 정보가 시신경으로 들어가서 머리 안에, 머리 뒤에 후뇌로 들어가서 정보를 분석해서, 야구공이 날라오구나, 피해라 하면은 피하죠. 이렇게 눈의 시각에 대한 정보가 눈 전체를 통해서 뇌와 후뇌와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과정 중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시력장애가 1번입니다. 시력장애는 어떻게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잘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하는 또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부옇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부분적으로 안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력표에 이렇게 이거는 또 영어로 된 그 형광등으로 난 시각표가 아주 잘 돼 있죠. 이렇게 이 시력표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건 주관적이고. 자, 그런데 이런 시야 결손과 시력장애예요. 이것을 구분할 필요해요. 잘 안 보이는다는 것이 시야가 좁아져 있는다든지, 그죠? 그 시야가 좁아진 거는 물체가 이 가운데밖에 안 보인다 하면 시야예요. 넓게 보인다, 시야. 그러니까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건 시력. 그러니까 시야와 시력이 구분이 되는 거죠. 시야는 이렇게 시야 검사를 하면은 오른쪽 눈인데 이 맹점이 있어요. 맹점. 이거는 시력 검사고, 이게 시야 검사예요. 시야 검사. 이 시야가 까만 부분이 많아져요. 이게 더 많아져요. 완전히 깜깜해졌어요. 이게 녹내장이 있을 때 시야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시야 결손과
시력장애는 구분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가? 안경 교정하면 정상입니다. 제가 안경 쓰고 잘 보여요. 그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력장애의 원인은 굴절 이상. 저처럼 안경으로 교정하면 정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시력장애에. 기질적 이상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각막부터 망막까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안과 의사가 이런 시력에 대한 검사부터 눈 검사를 이렇게 시력 검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굴절 검사. 그죠? 이렇게 굴절 검사를 통해서 안경 교정이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안경을 착용하여도 교정하여도 안 보인다 할 때 거시, 난시, 원시에 다른 질병이 있구나 또 원인 파악을 해야 되죠.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겁니다. 시력장애가 천천히 진행하는 걸 한번 볼까요? 특히 안경 교정 가능하면은 정상입니다. 정상. 원시, 난시, 근시, 굴절 이상이니까 안경 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경 교정이 가능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교정이 가능하면은 좋은 거죠. 물론 안경 없이 보면 제일 좋겠지만은 근데 안경 낀 사람이 요즘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경 낀 사람이 정상이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 교정을 안 되는 사람 뭘까요? 근시, 원시, 난시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굴절 이상 외에 각막의 이상이 원추각막이나 각막 변성, 각막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각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 각막이 튀어나오면 물체 상이 왜곡되겠죠. 이렇게 빛이 남마셔야 되니까 그죠. 또 수정체에 이렇게 백내장이 있거나 수정체가 또 이동되어 있거나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녹내장이 있거나 하면은 안경을 교정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유리체에 혼탁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하면 또 안 보이겠죠. 망막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어서 망막에 이상이 있으면 또 안 보이겠죠. 시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안 보이겠죠. 이런 각막에서 가는 통로에 이상이 있을 때 이때 안경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럼 시력장애가 발생하죠. 그거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에도 시신경 부종이 있거나 이렇게 시신경에 또 혈관이 안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안경 교정이 안 될 때 안경 교정이 가능한 거는 근시 초점이 망막 앞에 맺어진 근시일 때는 안경을 오목 렌즈를 끼면은 정상적으로 상이 맺어지게 되죠. 그죠?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어지는 거예요. 돋보기를 끼면은 상이 이렇게 망막에 맺어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난시 수평축과 수직축의 차이 있으니까 수직과 수평을 약간 교정해 주면은 두 개가 정상적으로 상이 맺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시력장애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안경 교정이 가능하다 하면은 정상, 안경 교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 눈의 이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천천히 진행하는 거, 질병에 따라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다. 오늘 잘 보이는데 내일 잘 안 보이더라. 그죠? 그런데 시력장애가 있는데 눈에 통증이나 충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집니다. 자, 통증이나 충혈이 있다. 아주 심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막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각막에 이상이 있습니다. 각막 상피에 굉장히 아파요. 눈에 각막 껍질이 벗겨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눈이 시력이 또 안 보이면서 눈이 아프다. 너무 심하다 하면은 각막 상피 이상이나 급성 포도막염이나 급성 녹내장이나 급성이죠. 갑자기 생겼으니까 안내염도 급성이에요. 공막염이나 이런 상태가 눈의 앞쪽에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증이나 충혈이 좀 가볍다. 눈이 약간 아픈데 갑자기 안 보이지만은 눈에 통증이 약하다 하면은 시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시신경에 병변이 생기면은 통증과 충혈이 경증이다. 통증과 충혈이 아예 없다. 없는데 갑자기 안 보인다 하면 뭘까요? 망막에 출혈이 있거나 눈 안에 유리체에 출혈이 피가 나와 있거나 이건 감각신경이 망막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망막에 핏줄이 다 터지고 하니까 망막이 떨어지니까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통증과 충혈이 없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은 유리체나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도 대부분 이 무슨 질환이 있겠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녹내장인 경우도 이렇게 시신경 이상이 생기는 거, 시신경. 그죠? 이렇게 눈과 시신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전체로 봐서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졌다 하면은 통증이나 충혈의 유무에 따라서 질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아픈가 또 눈이 충혈되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죠. 말만 들어도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진단이 거의 다 나옵니다. 안과 선생님들 딱 농담이세요. 착 보면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충혈, 눈이 빨갛다, 충혈되는데 이 눈이 이렇게 충혈이 없어야 정상인데 전체적으로 결막에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소적으로 눈에 충혈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안구 결막에 충혈이 되는데 국소 충혈, 이렇게 국소적으로 한 부분만 충혈이 되어 있을 때는 피가 나 있거나 출혈 이렇게 군날개, 익상편, 상공막염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국소. 그런데 전반적으로 눈에 충혈이 되어 있다. 결막이 선모체 충혈이 되어 있고 하면 각막염, 각막에 이상이 있거나 각막이 다쳤을 때 포도막염, 녹내장, 안내염이 있으면은 눈 전체가 이렇게 충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안구에 결막에 충혈이 있으면서 선모체 충혈이 있고 이것은 결막 충혈이라 합니다. 결막 충혈, 그죠? 결막 충혈. 이거 눈병, 피로, 눈병이 있으면 이렇게 눈이 결막이 붓기도 하고 퉁퉁 붓습니다. 눈꺼풀도 붓기도 하죠. 눈에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결막 충혈이라 합니다. 결막 충혈. 이거는 선모체, 결막 밑에 충혈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급성 눈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눈 전체 결막이 붓는다. 그리고 각막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했죠? 전반적으로 충혈이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각막 개양이 있을 때. 포도막염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충혈이 결막 밑에 선모체 충혈이 생겼습니다. 결막 밑에 아주 선홍색으로. 자, 눈꺼풀이 이렇게 부었어요. 충혈이 되었어요. 이거는 다래끼. 그죠? 자, 이렇게 국소적으로 충혈된 금열반. 각막으로 살이 질어나지 않는 각막 앞에까지만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것은 금열반입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죠. 이거는 상공막염이라 합니다. 상공막염. 그래서 충혈된 상태만 보더라도 눈이 어떻게 충혈되어 있는가 보더라도 전체냐, 이 한 부분이냐, 그리고 각막에 침범했느냐, 전체적으로 부었느냐, 결막이 부었느냐, 눈꺼풀이 부었느냐 따라가서 그 상태만 봐도 착 보면 질병이 구분이 되죠. 눈이 충혈, 시력장애 플러스 또 충혈되는 것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집니다. 통증, 또 세 번째, 눈이 아파요. 눈이 가려워요. 눈이 확 누르는 것 같아요. 쪼아요. 눈에 이물감이 눈에 무엇이 들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죠? 시력장애가 충혈이 있다. 그렇다면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에 신경이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막에.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많아요. 홍채도 신경이 있어요. 안내염, 녹내장. 그러니까 통증이 약한 경우 때 시력장애가 있어요. 눈이 약간 아프기도 한데 근데 한 번씩 침침해요. 눈썹이 눈을 찌를 때 쏙눈썹증, 눈꺼풀이 말리도록 눈에 자극이 되니까 아파요. 각막이 꺾여요. 그죠? 시신경염이라든지 이런 병이 있을 때는 통증은 약한데 시력장애가 있다. 또 통증은 약한데 시력장애가 없이 충혈이 돼 있다. 눈이 아프긴 아픈데 잘 보여요. 눈이 빨갛게 충혈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결막염이라든지 눈꺼풀에 이상이 있다든지 눈이 피로하다든지 큰 병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서는 시력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의 질병 상태가 중증이냐 경증이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력장애 없으면은
눈이 통증이 약하더라도 충혈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니더라. 눈꺼풀, 눈물 주머니 염증, 결막 이물 티끌만 뽑아내면 되겠죠. 눈 피로, 그죠? 이렇게 통증을 가지고 눈의 증상을 가지고 질환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피로, 눈 피로 안 한 사람 없죠. 얼마나 눈을 하루 종일 많이 씁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눈이 필요해요. 특히 오후에 눈이 필요해서 나중에는 두통까지 생깁니다. 그죠? 눈을 확 누르기도 하죠. 그래서 눈이 필요한데 쉬면은 휴식하면 괜찮은가? 눈을 많이 써서 그렇죠. 생리적 피로다. 이런 분은 눈을 좀 사용을 좀 줄여야 되겠죠. 눈 자체에 이상이 있을 때, 조절 이상.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조절 안 될 때, 눈이 사시가 있을 때, 사파리, 결막염, 부동시, 또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건조증이 눈물이 말라버리니까 눈이 피로해지는 그런 증상들, 그죠? 눈은 이상이 없는데 전신질환이 있을 때 눈이 필요해요. 온몸이. 간질환, 심장질환, 빈혈, 임신, 신경성, 자율신경장애, 온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온몸이 피곤하겠죠. 온몸이 피곤하면은 눈도 필요하겠죠. 눈 피로. 또 작업 환경이, 직업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또 환경 요인에 따라서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오후 되면 다 필요합니다. 모두 필요하죠.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인공 눈물약을 넣어주면 눈이 좀 좋아집니다. 안 그러면은 50분 일하고 5분 정도 눈을 감고 쉬십시오. 그러면 눈 피로에 좋아집니다. 물론 저 멀리 있는 곳을 본다든지 녹색 부분을 본다든지 제일 중요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눈을 누른다든지 그거 좋지 않습니다. 눈꺼풀 처짐, 눈꺼풀이 처졌어요. 갑자기 오후에 눈꺼풀이 처진다. 눈꺼풀이 처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이상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처진 경우는 양쪽 눈, 선천성, 한쪽 눈도 그럴 수 있는데 분반할 때, 태어날 때 트라우마, 마르코스 건 증후군, 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입니다. 태어난 후에 눈꺼풀이 처졌다 하면 눈이 다쳤거나 수술, 결막 흉터나 신경마비, 또 외상은 없는데 눈이 부어 있다 하면 눈꺼풀이 부어서 그런 거야. 눈꺼풀에 다친 건 없는데 눈이 처지면은 부었다. 눈꺼풀이. 또 외상은 없고 부종도 없는데 동공 크기에 이상이 있다. 눈꺼풀이 쳤는데 동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때는 뇌신경, 3차 뇌신경 이상이나 호너 증후군이나 이런 동공에 문제가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처지고 동공의 크기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신경계 이상.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눈도 부으지도 않는데 동공 크기 이상도 없는데 눈꺼풀이 처졌다. 중증근 무력증이라고 그 근육에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런 분비에 장애가 생겨서 온몸이 처지는 거예요. 눈꺼풀도 처지는 거예요. 오후쯤 되면 눈을 깜빡깜빡 여러 번 하면 또 눈꺼풀이 처지는 거예요. 중증근 무력증이라고 질환입니다. 심각한 질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오전 오후에 항상 눈꺼풀이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집니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꺼풀 처지는 수술에 잘라내면 되겠죠. 안과에서 많이 합니다, 요즘. 그죠? 이렇게 눈꺼풀이 처질 때도 증상에 따라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어떤 질병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눈꺼풀이 부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진행이 느릴 때는 눈꺼풀에 안검 종양이 있거나 다래끼가 있거나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 눈이 앞통이 충혈이 없다. 콩다래끼, 다래끼 앞통이 있을 때 충혈은 없습니다. 다래끼입니다. 다래끼. 임신, 심혈관, 신장 내분비. 진행이 빠르고 앞통이 있고 충혈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포진,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피부 질환이 없으면은 다래끼, 눈물 샘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피부 물집이 없으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눈꺼풀 태염 이렇게 피부 물집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물집에 따라서 눈꺼풀 부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만 들어도 안과 질환의 구분이 거의 좁아지는 거예요. 좁혀지면은 진단이 쉽죠. 시야결손,
좁아지는 거예요. 앞이 갑자기 전체가 다 보여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오른쪽이 안 보인다. 위가 안 보인다. 밑이 안 보인다. 그죠? 커튼이 치는 것처럼 안 보인다. 여러 시야가 좁아지는 거. 이렇게 시신경의 통로에 이상이 생기면은 시각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시피질, 머리 내피질에 이렇게 시야 검사를 하면은 특별한 패턴이 나와요. 오른쪽 반이 안 보인다든지, 왼쪽 반이 안 보인다든지, 양쪽 밖에 안 보인다든지, 시신경이 망막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머리 안에서 교차가 되어서 시피질, 내피질 쪽에 가는데 이 통로의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야 장애가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전형적으로. 그 시야 검사를 하면은 이 과정 중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에 뇌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이 안 보이고 왼쪽이 또 안 보이고 그렇게 특이하게 됩니다. 그죠? 이 부분. 오른쪽 뇌종양이 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하나씩 이쪽에 뇌종양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상일 때, 이 부분이 이상일 때 각각 시야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 시야 검사를 하면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CT나 MRI를 찍으면 정확하게 그 부위에 얼마만큼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시야 검사를 해서 맹점이 이렇게 정상인데 점점 커져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녹내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또 이렇게 망막 색소 변성이 눈에 망막이 새까맣게 변해버려요. 망막 색소 변성 말기 되면 전체적으로 좁아져서 턴넬 앞에 가운데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불규칙으로 망막이 떨어지면은 망막이 떨어진 부위가 안 보이잖아요. 망막 분지 정맥 혈관이 터져버리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규칙적인 시야결손이나 변형된 시야결손이나 시야결손을 가지고 내 안에, 눈 안에 어느 부위에 빙빙이 생기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야결손. 복시. 복시는 뭐예요? 이게 두 개로 보일 거예요. 이게. 그죠? 저 사람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한눈을 가리면은 복시가 없어져요. 두 개를 안 보여요. 그죠? 한눈 복시. 그죠? 한눈을 가려도 복시가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 하면은 눈 안에 굴절 이상이나 안경이나 백내장이나 각막 이상이나 그런 거예요. 그죠? 한눈을 가려도 복시가 한눈 복시. 그죠? 이렇게 망막에 두 눈 복시. 두 눈 복시는 한눈을 가리면은 복시가 아니죠. 두 눈을 떠야 복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눈을 떠야. 가능성은 중증근 무력증,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근육 아세틸콜린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신경물질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안구 돌출, 또 안구 돌출이 없는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이상, 신경의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구 눈이 튀어나왔다면 뭐 눈 안에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눈에는 신경이 6개가 간다 했죠. 그 중에 눈을 움직이는 거는 4번, 6번, 3번 이 세 가지의 신경이 눈을 오른쪽, 왼쪽, 좌우 돌리고 다 이렇게 눈 움직이는 근육이 네 신경이 12개가 있어요. 머릿속에 네 신경이 12개 중에 눈에만 관련된 것이 6개. 그 중에 눈 움직임에 관련된 것이 세 가지의 근육 신경에 따라서 눈이 움직이고 합니다. 그 눈이 움직이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보니까 이게 눈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복시. 이렇게 눈이 안구 돌출이 되는 경우에서는 또 물체의 상이 또 두 개로 보이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증이 심하게 되겠죠. 날파리. 나이가 든 60세 이상에서는 60%가 날파리가 보입니다. 물론 고도근시 또 망막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비문증,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죠? 눈에 무엇이 떠다닌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야 정상인데 이렇게 까만 점들이 날파리처럼 떠다니는 거예요. 비문증, 날비자, 그림자 문자. 그래서 이 날파리와 실타래, 실오락이 있는데 충혈이 있고 통증도 있는데
날파리증, 비문증이 있다고 하면은 눈에 염증이 있거나 포도막염. 충일은 있는데 통증이 없으면은 눈에 다쳤다. 충일도 없는데 급격히 발생했다 하면은 눈에 출혈이 됐거나 박리가 망막열공 박리. 눈에 충혈도 없는데 점진적으로 발생하면은 천천히 만성 포도막염. 그리고 또 D유리체가 액화되면서 박리가 되면서 망막에 구멍을 내면서 망막이 열공이 되면서 망막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망막 이렇게. 날파리증으로 인해서 눈 동자를 키워서 정밀 검사를 하여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조기에 레이저를 해서 땜질을 해줘야 되죠. 땜질을. 그죠? 이렇게 날파리증이 나타나면은 병원에 빨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하면은 더 빨리 와야 됩니다. 왜?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비성 사시가 신경이 눈의 근육이 신경이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의 시신경이 2번, 동안 3번, 할차 신경 4번, 3차 신경 5번, 6번, 안면신경 7번, 눈꺼풀. 그래서 12개의 뇌신경 중에 눈에 관련된 것이 6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번까지 뇌신경에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눈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는 3가지가 3번, 4번, 6번 신경이 뇌신경이 있는 거예요. 이 3번, 4번, 6번에 가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은 마비성 사시가 생겨서 눈이 안 가는 거예요. 눈이 아래 위로 좌우로. 그죠? 근데 눈의 이상이 있을 때 머리도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요렇게 돌거나 요렇게. 왜? 복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눈의 이상이 없는데 목이 당겨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 근육 이상. 이거는 안과에서 또 검사를 하면 검사에 구분이 됩니다. 그죠? 마비성 사시에 의해서 이상머리 이치. 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눈에 대한 모든 질환을 살펴봤는데 궁금한 점, 정상 시력은 얼마일까요? 몇 살 때 1.0이 될까요? 정상 시력은 1.0입니다. 답이 나와 있네요. 만 6세가 되면은 정상 시력 1.0이 나옵니다. 만 6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0이 나와야 되는데 1.0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과에 가서 안경 검사를 해야 되겠죠.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약시. 약시가 있는 사람들은 조기 발견, 만 3세, 4세 이전, 그리고 만 1세 이전이라도 검사를 해서 약시를 발견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되죠. 조기 치료. 눈 정밀 검사는 언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40대 중반 이후에는 노안이 시작합니다. 이때는 노안 검사, 녹내장, 망막 검사, 눈 정밀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되죠.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안과 망막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눈이 침침하거나 눈에 불편 증상이 있으면은 안과 가까운 안과 집 옆에 많아요. 즉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눈 정밀 검사 언제 받아야 될까요? 눈이 불편하면 즉시. 우리 아이가 어린데요. 만 한 달째부터 검사 가능합니다. 만 1세는 꼭 아이 눈 검사를 시키십시오. 그래야 약시를 예방하고 눈이 정상적으로 발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40대는 꼭 받아보십시오. 출생 이후 나와 있네요. 한 달 이후에는 눈 검사를 꼭 해야 되죠. 유치원 시절 만 1살에 정기검사, 유치원 시절에는 또 검사, 학교 입학 전에 검사, 그죠? 이렇게 하면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말을 못 하는데요. 안과 의사가 다 알아서 눈 검사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달째, 1년째, 그리고 3, 4세 때, 그리고 눈이 불편하면 바로 즉시, 그죠? 출생 이후 눈 검사를 꼭 빨리 받으라. 양쪽 눈이 색깔이 다르네요. 아, 이 고양이가 이쁜데 색깔이 달라요. 홍채 이색증이라 하죠. 이렇게 아주 미인인데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색깔이 다른 눈, 홍채 이색증, 오드 아이라고 합니다. 오드 아이. 그죠? 한국에서는 드문데 헐리우드 배우 중에 많다고 합니다. 홍채 세포의 멜라닌 색소 침착의 가다가솔 원인으로 색입니다. 선천성인 경우가 96%이고 후천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로 백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드 아이, 그죠?
자, 전신체량, 안구 고백량, 증상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아프냐, 충혈되어 있냐, 피로하냐, 염증이 있느냐, 잘 안 보이느냐, 시야 장애가 있느냐 따라서 말만 증상만 들어도 대부분이 눈이 감별 진단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이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안과에 가셔서 조기 검사,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하여야 100살까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과 의사 정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